네, 현재 시간 2시 35분 지나고 있습니다. 어제 이어서 코스피의 분위기 잠잠합니다만 외국인의 매수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 좀 고무적이고요. 그리고 어제와 마찬가지로 로봇주의 강세 그리고 좀 쉬었던 에너지주들 다시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단 오늘 장에서 눈여겨봐야 될 포인트는 무엇이 있을지 바로 확인해 볼게요. 이번 시간 이정미 이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에서도 좀 개별주 위주의 종목 움직임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살짝만 이 증시에서 떠나 있으면은 빠르게 움직이는 시장을 따라갈 수 없으셨을 텐데요. 어떤 종목이 눈에 띄었을지 네 가지로 한번 인사이트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삼양식품과 LG에너지솔루션, HMM 그리고 BHI가 눈에 띄었는데요. 근데 지금 저희가 바로 다뤄야 될 종목은 사실 여기에 없어요. 조금 전에 주가가 급작스럽게 반응하고 있는 종목 저희 화면으로 한번 보실까요? 바로 주인공은 한미반도체입니다. 삼양식품 아니고 한미반도체입니다. 현재 5호장에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갑작스럽게 주가가 크게 올랐고요. 장중에 15% 급등 보여주다가 현재는 12% 안팎의 오름세에 나타나고 있어요. 저희가 어제 이 종목을 다룰 때만 하더라도 계속 SK하이닉스와 엇박 그리고 서로 멀어지는 그 잡음 때문에 그쵸. 한미반도체 주주분들은 맘 편히 평단가를 낮추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기술력 있는 기업이니까 여기서 발을 빼기도 좀 애매한 구간인 것 같다는 말씀 드렸거든요. 근데 오늘 갑자기 투자자들의 주목을 이목을 끄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일단은 오후 2시 이후에 한미반도체 측에서 이제 그 공시를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공시했던 게 있는데요. 5월 22일 날 해외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IR을 진행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랑 유럽 기관 대상으로 IR을 하는데요. HBM4를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이제 내놓았죠. 그래서 HBM4와 그다음에 고객사 수요에 따른 이제 대응 전략에 대해서 IR을 한다라고 밝혔고요. 그다음에 5월 26일에는 국내 기관을 대상으로 이제 경영 현황 및 이제 중장기 전략 전망에 대해서 이제 회사가 질의응답을 가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한참 SK 하이닉스와 관련되어 가지고 갈등 뉴스가 많이 나왔었죠. 네. 그러면서 특히나 그 SK 하이닉스 측에서 고위 임원이 한미반도체에 방문을 했는데 문전박대를 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가가 요동치기도 했었었는데요. 당시에도 한미반도체 측에서 IR을 한다고 공시를 했다가 급격하게 철회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느 정도 물밑에서 이제 오고 가는 이야기가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기대감을 안고 투자자들이 선배팅에 나섰다라고 우리가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SK 하이닉스는 지금 현재 엔비디아 향으로 나가는 물량들을 맞추기 위해서는요. TC 본더에 대한 발주가 나와야 되죠. 그래야지만 이제 또 청주 공장도 원활하게 돌아갈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계속적으로 나왔던 이야기가 아마 하나랑 그다음에 한미 쪽에 반반씩 이제 물량을 주는 게 아니냐 하는 찌라시도 돌기도 했었죠. 하지만 어쨌든 한미 반도체가 선제적으로 이런 식으로 IR에 나서면서 투자자들이 일단은 긍정적인 시그널로 받아들이고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IR을 한다라는 것은 무언가 발표할 만한 거리가 있다. 그쵸. 물밑 작업 속에서 무언가 결과물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라고 시장이 먼저 기대를 하고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제가 한미반도체 주주라면 지금 SK하이닉스가 정말 한 발 접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계속 쓸게요라고 접고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한미반도체가 이 공백을 SK하이닉스가 아닌 공백을 다른 누군가와 메운다면 좀 더 투자 심리가 개선될 것 같은데 지금 한미반도체 입장에서는 눈여겨봐야 될 고객사가 SK하이닉스뿐밖에 없습니까? 다른 업체들이 또 있습니까? 네, 일단은 지금 뭐 미국의 마이크론도 주요 고객사로 이미 자리를 잡았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마이크론에 판매하는 TC 본더의 단가 자체가 훨씬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그리고 시장에서 일단 오늘 이렇게 주가가 반응하는 모습들을 보았을 때는 역시 돈 많은 대감집이 잃을 게 더 많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양새 측면에서는 SK 하이닉스도 절대 그 특허 소송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미 반도체가 분명 발표하는 이 이목도가 높아지는 가운데서도 이런 식으로 주가가 움직였다는 부분을 우리가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HBM4와 관련되어서도 표준화가 완료되자마자 동사가 거기에 그 맞춰서 바로 이제 기계를 내놓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일단은 현재 주목도가 올라가고 있고 그에 따른 주가가 반응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는 앞으로 후속 뉴스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가지 팁을 좀 말씀을 드린다면요. 보통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싸움을 할 때는요. 꼭 반대쪽에서요. 엄프를 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단독
이제 단독 타이틀을 달고 추가 기사가 또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그럴 때 분명 악재성 뉴스겠죠.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다는 부분은 분명히 인식을 하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하면서 그쵸. 주가 변동이 커질 수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지금 한미 반도체 주가가 일단 VI가 걸리면서 두 자릿수의 급등 나타내고 있잖아요. 네. 저점에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수익권이실 것 같습니다. IR까지 기다려볼까요? 여기서 일부 수익 실현할까요? 저는 당연히 IR까지는 기대감을 가지고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미리 이제 접근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너무 급하게 매도할 필요는 없겠죠. 특히나 오늘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120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장기 이평선을 한번 돌파하면 동사 주식 같은 경우는 10만 원 초반대까지는 무난하게 상승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눌리는 구간에서 신규 접근을 하실 수도 있겠으나 지금 현재 이미 접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지금 가격에 매도할 필요는 없다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IR 공시가 나오면서 시장에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데요. 한미반도체 IR에서 이러다가 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잘 눈여겨보시고요. 오늘의 주인공들 또 하나씩 파헤쳐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종목, 삼양식품 보겠습니다. 이 무거운 종목을 20%가량의 급등으로 만들어낸다라는 건 정말 시장의 반응이 굉장히 뜨거운 건데요. 의심해서 너무 미안해. 목표 주가 170만 원까지도 나왔습니다. 그 리포트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굉장히 좀 자극적인 리포트가 많았고요. 특히나 삼양식품과 관련되어 가지고는 오늘 이제 증권사들의 리포트가 굉장히 많이 쏟아졌는데요. 굉장히 요즘에는 기발한 참 리포트 제목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내용들은 하나같이 다 엄청 좋은 내용들이었죠. 그래서 제가 좀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린다면요. 일단 전년 대비 매출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77%, 그다음에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 31% 상승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요. 특히나 해외 법인을 합산했을 때 매출은 자그마치 55%나 증가했다는 부분에서 시장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라고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매운맛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맛들 중에서는 중독성이 가장 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전략들이, 동사가 펼치는 전략들이 시장에서 글로벌리하게 잘 먹히고 있다는 부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여러 가지 시대적인 트렌드에 맞춰서 파생 상품들도 굉장히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 많이 내놓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 또 주목하는 상품 중에 하나는 바로 커리맛 불닭면 같은 경우에도 해외에서 급격하게 이제 매출이 올라오고 있는 부분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그 소비자들 입장에서는요, 한번 각인된 입맛 같은 경우에는요, 나이가 들어서도 크게 변하지 않는 모습들을 일반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초코파이 같은 경우에도 어렸을 적 좋아하시는 분들은 나이 들어서도 여전히 그 초코파이를 잊지 못하듯이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 참 칸초를 좋아했었습니다. 네. 네, 요즘에도 저는 스트레스 받으면요, 한 번씩 칸초 사 먹거든요. 이렇듯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소비자들도 입맛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지금 현재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 해외 시장에 잘 파고들었다라고 우리가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오늘보다는 내일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이 많을 때 이렇게 무거운 주식도 큰 상승이 나오기 마련인데요. 일단은 지금 3분기나 4분기를 놓고 봤을 때는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크리거에 본격적으로 이제 깔리기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캐나다와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코스트코에도 이제 동사가 진출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또 스페인이나 프랑스 등 EU 중심 국가들 안에서도 신규 입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효과가 기대가 된다라고 시장은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밀양 공장 같은 경우에도 현재 이 공장이 시생산을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3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매출에 기여할 것으로 현재 증권가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1분기 때 선적 이슈로 인해서 이제 매출 같은 경우 2분기로 약간 이연된 것도 있기 때문에 아마 슬로우리 할 수는 있겠으나 여전히 3분기와 4분기를 바라봤을 때는 주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삼양식품이 아니라요, 상향식품이라는 제목의 리포트가 오늘 나왔습니다. 가장 높은 목표 주가가 한 170만 원 선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과거 돌아보니까 2023년 11월만 하더라도 증권사 목표 주가가 20만 원대였어요. 그러니까 그쵸. 2년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20만 원의 목표 주가가, 20만 원대의 목표 주가가 170만 원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황제주 자리가 전혀 아깝지 않다라는 평을 받고 있는데요. 삼양식품 추가 상승도 가능할 것으로 보시는지, 마치 목표가 170만 원이라고 말해주면 네. 70만 원까지 들고 가라는 리딩 같이 들리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우리 이미 많이 알고 있죠. 네, 보통 목표 주가 이렇게 높게 제시하는 게 나오면요, 그 전에 팔아야 됩니다. 네, 보통은 그렇죠. 일반적인 경우엔 그런데 일단은 제가 좀 시청자 여러분들께 포인트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닭 소스 같은 경우에는요, 예를 들어서 뭐
인플루언서들 같은 경우에도요, SNS에 지속적으로 리뷰하는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해외 잠깐 나갔다 온 적이 있었었는데요. 인천공항에 있는 편의점들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가보시면요. 가장 앞단에 있는 게요, 불닭 소스입니다. 불닭 소스가 굉장히 많이 깔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대량으로 구매해서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렇듯 한번 트렌드가 좀 글로벌리하게 유행을 타기 시작하면요. 추세가 웬만해서 꺾이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우리가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지 이틀 연속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왔죠. 근데 이렇게 무거운 주식들이 한번 추세를 그리면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기 때문에 추세가 꺾이지 않는다라면은 일단 현재 매수해서 들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매도할 이유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추세가 꺾이지 전까지는 꾸준하게 들고 가시는 게 가장 좋을 것으로 저도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렇게 이제 방송에서 다루다 보니까 또 네. 급하게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무거운 주식의 장점은요. 그만큼 기간 조정도 항상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양식품 주가 같은 경우에도 좀 긴 시계열로 놓고 한번 살펴보신다라면은 충분히 쉬어가는 구간이 항상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급등 이후에는 항상 쉬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 구간을 한번 좀 기다려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주신 그 불닭볶음면 소스조차도 인기를 네. 끌고 있는데 왜 그 소스와 관련된 S&D의 주가는 이 불닭볶음면의 삼양식품과 동조화가 되지 않는 걸까요? 네, S&D 같은 경우 오늘 굉장히 좀 특이하죠. 네. 보통 이제 불닭볶음면 이렇게 상승을 하면은 관련되어서 삼양식품과 커플링돼서 오르기 마련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 차익 실현 매물이 대량으로 쏟아져 나오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요, 24년도 소스 기준으로 했을 때는 소스 전체 매출에서 40%를 1분기 때 이미 달성하는 굉장히 큰 호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선택과 집중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오르다 보니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다라고 우리가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투매성 물량이 다음 주에도 이어진다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포트 안에 담아두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삼양식품, S&D까지 같이 곁들여서 이야기해봤고요. 다음 종목은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바닥이 도통 보이지가 않고 있어요. 그쵸. 오죽하면 네. 공모가까지 하회하는 주가 수준으로 도래했습니다. 오늘 LG에너지솔루션의 너무 주가 흐름이 뼈아픈데요. 네. 주가가 여기서 더 밀릴 가능성도 우린 그럼 염두해야 되는 걸까요? 지지 라인이 붕괴된 거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지지 라인이 붕괴된 부분이 가장 좀 뼈가 아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도 공모주 받았던 게 딱 한 주 남겨뒀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오늘 알람이 오더라고요. 네, 평단가를 이제 깼다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바로 알게 되었었는데 참 마음이 아프죠. 이렇게 대형주들이 깨지다 보니까 주가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시장에서는 악재성 뉴스에 적극적으로 좀 반응을 하고 있죠. 미국 관세 조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4월 3일부터 이미 뭐 시행이 되고 있고, 유럽 같은 경우에도 액션 플랜을 발표를 했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3월부터 현재 시행을 앞두고 있다 보니 EV 기반으로 한 매출이 감소될 것으로 시장에서는 가장 큰 우려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시장에서는 액션 플랜과 관련되어 가지고 유럽 시장은 어쨌든 꾸준하게 EV 시장이 커지고 있었기 때문에 집중도가 굉장히 좀 높았었는데 관련되어서 이제 리스크 요인에 더 집중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액션 플랜 같은 경우에는요, 유럽 내 자립적으로 지속 가능한 배터리 생태계를 만든다는 게 결국에 골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정 국가의 의존도를 65% 이하로 낮추는 게 주요 내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나라에 있는 그 3사 같은 경우에는요, 한국은 리튬의 90%, 그다음에 코발트의 70%를 중국산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액션 플랜에 딱 걸리는 게 아닐까 하는 이제 그 우려감을 가지고 주가가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LG 화학에서 이제 교환 사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이번에 알려졌죠. 네. 이게 금액이 생각보다 굉장히 큰데요. 이 기반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이제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발표가 나오면요, 기관계 창구에서는 쇼 물량을 미리 좀 구축을 해두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되어서 당연히 현물 시장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오늘처럼 지지선을 깨는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대형주에서 EV를 발행한다고 하면은 보통 주가가 이런 흐름으로 흘러가는 게 일반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관련되어서는 꼭 메모를 해두시고 다른 종목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올지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보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방이 열려 있다라고 하지만요, 현 구간에서 그렇다고 종목 교체를 하자니, 그렇다고 손절하자니 실익이 너무 없는 구간이요.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버텼는데 그쵸. 주주분들이 할 수 있는 건 지금 그럼 버티기 전략밖에 없는 거죠? 네, 이미 대응은 사실 늦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네. 굳이 대응할 전략을 뽑자면요, 가만히
자체가 전략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벌써 아마 관련되어 가지고는 워낙 이제 고액을 투자하신 개인 투자자분들 굉장히 많죠. 미래 전망성을 워낙 좋게 다들 생각하셨기 때문에요. 하지만 이미 그렇다라면 대응이 늦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그나마 낫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시장이 영원히 흐르는 주식은 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와서 신규 투자를 하실 필요도 없겠으나 일단은 현재 손절하기에도 이미 늦었기 때문에 지금은 무대응이 상책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알아봤고요. 이어서 다음 키워드의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봐야 될 종목은 무엇일지요? 바로 BHI인데요. 오늘 원전주들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죠. 특히 어제 이 시간 제가 오프닝에 BHI 실적 공개됐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를 모두 뛰어넘었어요 라고 전달해 드렸는데 주가 반응은 오늘 같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어제는 눈치 보고 오늘 리포트 보고 매수 버튼 누르는 건가요? 네, 저는 근데 그 흐름이요. 네. 굉장히 정직한 흐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시장에서는 항상 어떤 뉴스가 나왔을 때요. 해석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음 날 이런 식으로 주가가 반응하는 경우도 굉장히 비일비재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 시장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시장에 그렇다고 현재 대량으로 뭔가 자금이 투입되는 그런 흐름은 아니다 보니까 제한된 수급 속에서 순환매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정책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죠. 그러다 보니까 수급 같은 경우에는 원전주까지 퍼지는 그런 온기가 퍼지는 느낌은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 오히려 한 박자 늦은 다음에 이런 식으로 주가가 좀 반응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벨기에 같은 경우에도 원전 부활 뉴스가 오늘 새벽에 대대적으로 좀 나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아침부터 굉장히 원전 관련 섹터에 대한 이제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었었고요. 특히나 미국 시장에서도 어쨌든 AI 관련된 반도체 기업들 주가가 굉장히 최근에 좋았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AI 반도체 하면 또 전력 부족에 대한 항상 뉴스가 나오다 보니 그렇다면 SMR 관련주가 당연히 주목을 받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서 또 투자자분들의 관심도가 어느 정도는 좀 쏠렸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그 대선 주자들 같은 경우에도 어제 이제 관련된 기업들에 이제 방문을 해서 원전 로드맵을 발표를 했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이제 대선 직전까지도 어쨌든 에너지 아젠다와 관련되어 가지고는 정책과 관련된 이슈 그리고 뉴스들이 계속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관련되어서 당분간 추세가 깨지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BHI 그럼 현 구간에서 또 원전주 보니까 네. 오늘 이 탈원전을 정말 폐지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세계 각국에서 나타나는 그쵸. 게 보여졌거든요. BHI, 원전주 다 같이 좀 홀딩하는 게 지금은 달라졌다라고 인정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뭐 정책 테마주에 엮인 거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네. 또 글로벌리하게 어쨌든 뉴스들도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추세를 한번 탔기 때문에 지금 와서 하차하기 쉽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앞으로는 좀 위를 조금 더 열어놓고 홀딩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방금 아까 또 속보 하나가 나왔었죠. 미국에서 태양광 발전소와 관련되어 가지고 중국산 인버터에서 킬 스위치가 발견되었다는 속보가 좀 나왔었는데요. 그렇다면 더더욱 중국 이제 소재나 이런 기업들은 배척될 수밖에 없습니다. 에너지 시장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대체제로 그렇다면 어느 정도 기술력과 단가를 가지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 더 주목받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걸리는 게요. 제가 원전 그래 좋아진 건 아는데 그중에서도 SMR 키워드가 없는 원전은 보지 마세요라고 이야기를 몇 번 들었거든요. 네네. BHI는 그럼 해당이 되나요? 안 되나요? BHI는 당연히 해당이 됩니다. 뉴스케일 파워와 관련되어 가지고도요. SMR 파트너를 이미 맺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원자로 냉각 계통과 관련되어 가지고는요. 부품 공급 벤더사로 이미 홈페이지에 가보시면요.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형 SMR 프로젝트죠. ISMR과 관련되어 가지고는요. 개발 사업에 참여한 이력도 있기 때문에 SMR 관련주의 실체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당연히 예스라고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BHI까지 알아봤고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마지막 종목 HMM은 간단한 코멘트만 들어볼게요. 네네. 이게 북극 항로가 더해지면서 올랐는데 실현 가능한 내용인 건지 HMM의 주가를 봤을 때 그런 재료보다는 실적, 앞으로의 행보에 더 집중하는 게 좋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기대감이 시장에서 자체가 굉장히 높진 않죠. 네, 작은 기대감은 작은 수익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류와 관련되어 가지고 굉장히 투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아니라면은 저는 굳이 뭐 HMM을 포트에 지금 현재 편입시킬 이유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라면은 북극 항로와 관련되어 가지고도 다른 대체 종목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 상황에서 HMM을 굳이 지금 현재 쳐다보는 것은 오히려 포트, 그러니까 예수금이 쪼개지기 때문에 수익률을 낮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관망만 하자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포인트 재료를 이렇게 골라봤어요. 이 중에서 오늘 가장 시장을 잘 대변해주는 눈여겨봐야 할 토픽 종목은요? 네, 저는 당연히 시청자 여러분께 삼양식품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지만 오늘 이 시가의 사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라고 지난번에도 앞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죠. 분명 이렇게 무거운 종목들은요, 거래량을 동반해서 이렇게 터지는 구간이 나오면요, 기간적인 조정이 항상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느긋하게 기다리시면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이 이루어진 다음에 들어가셔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늘 탑픽 종목은 삼양식품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향식품으로 오늘 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정민 이사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